고대 시대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어떤 얘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게 사실인데 지금까지 문화가 많이 변해가지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도록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사랑받기 뛰어난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신경 쓰지 마라. 너는 괜찮다. 이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긍정심리학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심리학자들이 자기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냐 30년간 싸웠어요. 결론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실을 제대로 지각하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잿빛 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어요. 잿빛 안경?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울하고 나쁘고 안 좋게 바라보는 거죠. 힘들다, 어렵다, 나는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훌륭한 친구인데 실력도 있고 스펙도 좋고 열심히 살고 성실한 친구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항상 있어요. 옆에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보면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하는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고 매일 남의 확인이 필요하고 맨날 와서 칭얼거리고 걱정과 우려가 산더미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은 많이 힘들게 하죠.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이 잘할 수는 없죠. 우울에도 취약하고 공부도 잘할 수 없고 성과가 높을 수도 없다. 두 번째는 장밋빛 안경을 끼고 계시는 분에게 모든 것이 좋게 주위 사람들을 보면 더 행복하게 하고 사회성도 뛰어난 것 같지만 사실 이 친구들은 열심히 안 살아요. 나 잘 될 건데 취직 될 거야. 뭐가 문제야. 노후도 잘 될 거야. 건강할 거야. 이렇게 무한정으로 좋게 생각하려 하는 노력들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무엇이냐면 투명 안경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하다.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나이가 좀 들어서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보니까 암이 걸렸어요. 근데 현실적인 객관적인 통계를 보면 이 암은 50%의 확률이 5년 동안 열심히 치료하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50%라고 합시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의사가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 별거 아니니까 약만 잘 드시고 그냥 하시면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의사는 또 거꾸로 힘들겠다고 아주 위험한 병이니까 아마 오래 견디지 못하고 아마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더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세 번째 의사는 50%다. 당신이 열심히 하고 치료를 잘 받고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면 5년간 생존할 확률이 50%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어떤 때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생활을 할까요? 세 번째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얻고 싶으세요? 의사한테. 세 번째겠죠.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내가 약도 먹고 식이요법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 50%의 확률이 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근데 괜찮다. 약만 잘 드시면 큰 문제 없이 장수하실 것이다. 이러면 열심히 약 먹고 식이요법하고 건강생활 할까요? 안 하죠. 괜찮구나. 근데 만약에 당신은 1년 이내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가장 행복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현실을 장밋빛 안경을 통해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잿빛 안경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긍정적인 어떤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른 분야로 넘어와서 우리가 왜 이렇게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칭찬과 꾸중이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영업 실적이 낮은 사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원이 더 열심히 하게 할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영업 사원에게 동기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첫 번째는 칭찬이죠. 어떤 칭찬이냐면 김 대리
잘하고 있어.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 번째 사람은 솔직하게 또 지금 영업 성적이 별로 안 좋아. 너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한다. 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잘 못하면 못할수록 칭찬을 줘서 동기를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집에 남편이 집안일을 열심히 하나요? 안 하나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똑같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야, 당신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도와주는 거야. 내 친구 남편들은 물을 손에 닿지도 않아. 열심히 하는 거야. 고마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칭찬은 남편을 세운다고 자꾸 칭찬하면 언젠가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뭐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할 수도 있고, 당신 왜 이렇게 안 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열심히 도와달라. 당신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때 남편이 정말 열심히 할까요? 내가 정말 칭찬하면 열심히 할까요? 해보세요. 칭찬 많이 해보세요. 열심히 해.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남편이 언젠가는 열심히 할까요? 남편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토요일날 잠을 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자고 일요일도 자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토요일 같은 경우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손잡고 공원도 가고 재밌게 놀아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피곤한 거 이해는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토요일날 쭉 자라. 일요일도 자고 내가 토요일, 일요일에 애들 닦고 열심히 살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우리 남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나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를 해주다니 내가 이제 이러면 안 되지. 벌떡 일어나서 애들을 잡고 나갈까요? 저는 평생 안 일어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할 거 아니냐면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아내가 저렇게 하는 거는 당연하지. 나는 푹 쉬어야 되겠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칭찬이 주는 어떤 메시지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칭찬을 해야 된다. 칭찬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칭찬이 큰 동기의 힘이 된다 하면서 우리가 그런 책들도 많이 보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서점과 인터넷에 가면 칭찬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너무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이 이건가 아닌가 제가 알아보고 싶어요. 첫 번째 실험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칭찬을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음대 계시는 교수님이 제 강의에 감명을 받고 자기도 오늘부터 현실적인 꾸준과 칭찬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었는데 대학교 1학년 피아노 여자애가 치고 있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너무 못 치더래요. 근데 자기는 평상시에 미국 사람들 칭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훌륭하다, 잘한다. 미국 사람들 칭찬을 너무 많이 해요. 정말 못하면 오케이, 그냥 뭐 괜찮다 이렇게 하지 꾸준 같은 건 나쁜 얘기 하지 않습니다.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제 말을 듣고 나서 너 못하는 것 같다. 네가 어떻게 이런 실력으로 대학에 들어왔는지 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못 치냐라고 했더니 이 여자애가 우는 거죠. 울면서 했던 얘기가 가관이에요. 나는 평생을 피아노를 쳤는데 한 번도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다. 엄마도 해본 적도 없고 아빠도 해본 적도 없고 선생님도 해본 적이 없다. 네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 나한테 개인적인 오난이 있냐, 날 싫어하냐, 피아노 치는 거 상관없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미국 사람들은 칭찬을 많이 합니다. 칭찬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좀 못하더라도 칭찬을 하면 열심히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못한 애를 못한다 그러면 우울증을 경험할까 봐 정신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정신건강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칭찬을 하는 거죠. 근데 동양 사람들은 좀 태도가 달라요. 잘해도 꾸중을 합니다. 근데 마음은 똑같아요. 좀 잘해 2등 했더라도 꾸중을 막 하면 이따위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 더 열심히 할까 봐. 더 열심히 하라고 꾸중을 하는 거죠. 더 채찍질을 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칭찬을 많이 해서 동기를 올리려고 했고
동양 사람들은 채찍질을 많이 해서 동기를 올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런 방법들이 정말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제가 실험에서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시험을 봤으니까 잘한 친구도 있고 못한 친구도 있겠죠. 이 잘한 친구와 못한 친구들에게 칭찬도 해보고 꾸중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얼마나 잘 보는지를 제가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시험에 잘 못 본 친구들에게 꾸중을 하면 두 번째 시험에서 점수가 올라가는데, 칭찬을 하면 두 번째 시험에서 점수가 낮아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나는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본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나 엄마가 잘했대. 그러면 잘했어? 그러면 이 정도면 잘하는구나.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편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면 잘하는구나. 제가 남편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칭찬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는 남편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모르고 이 정도면 잘하는구나, 괜찮구나. 못한 친구들에게 칭찬을 하면 나는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동기가 낮아서 두 번째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못한 친구들에게 꾸중을 하게 되면 나는 못하는구나 하면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못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시험을 잘 본 친구들에게 칭찬을 하면 두 번째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데, 시험을 잘 본 친구들에게 꾸중을 하면 성적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잘한 친구들에게는 잘했다고 그래야 되고 못한 친구에게는 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잘한 친구들에게 꾸중을 하면 나는 열심히 했고 잘했어. 근데 꾸중을 하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열심히 집안일을 돕고 열심히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가 보니까 잘한 것 같긴 해. 근데 내가 여기서 잘했다 그러면 또 게을러질 것 같으니까 좀 더 내가 세게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않다고 그러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럼 나는 못하나 보다. 나 이거 잘 못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 친구들에게 꾸중을 하게 되면 의기를 소침해지고 동기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실험 결과의 주요 핵심은 잘한 친구들에게는 잘했다, 못한 친구들에게는 못했다고 했을 때 두 번째 과제에서 훨씬 더 잘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사원들을 대할 때도 잘한 친구가 있으면 잘했다 그러고 못한 친구가 있으면 못했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거꾸로 제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못했지만 잘하라는 마음으로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친구는 점점 열심히 하지 않을 것이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